리웨이, 당신 매국노야? 왕 기자가 제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제가 방금 작성한 기사의 제목은 더러운 경기, 아니, 더러운 건 우리의 태도였다 였죠. 왕 기자님, 우리가 봤던 건 같은 경기였을 텐데요. 술롱 선수의 반칙 장면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말이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자르더군요. 당신도 중국 기자잖아. 우리 선수들 편을 들어야지. 왜 한국 선수들 편을 드는 거야? 순간 기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기자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죠. 기자는 진실을 써야 합니다. 제가 본 진실은 이것입니다. 술롱 선수의 밀어주기 장면, 경기 후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쓴다면 그게 진정한 저널리즘일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을 이기는 건 호랑이 이빨을 뽑는 것처럼 어려워. 우리 장진 감독님의 이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홈그라운드, 하얼빈 빙상훈련센터에서 말입니다. 제가 곧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취재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신화통신 스포츠부 리웨이 기자입니다. 지난 15년간 동계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왔고, 특히 쇼트트랙은 제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수많은 빙상대회를 취재했지만 이번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만큼 제 마음을 뒤흔든 대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장진 감독님의 말씀처럼 호랑이 이빨을 뽑는 것 같은 한국과의 대결, 그 치열했던 승부의 현장에서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의 금메달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대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진행될수록 한국 쇼트트랙이 보여준 놀라운 기량과 투혼, 그리고 한국에서 온 임효준 선수가 펼친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 특별 취재를 준비하게 된 것도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빙판 위에서 펼쳐진 진정한 스포츠 드라마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빙상 강호 이미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압도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숫자만으로는 이 대회의 진정한 드라마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얼음 위의 전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흥미진진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극적인 것은 한국에서 온 임효준 선수가 있었기에 이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영웅이었다가 이제는 중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된 그의 이야기까지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들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한국 쇼트트랙의 놀라운 순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되었는지, 왜 우리 장진 감독님이 그토록 그들을 경계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 쇼트트랙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하얼빈의 찬 공기를 가르며 경기장으로 향하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놀라운 순간들을요. 리 기자님, 오늘 혼성 2000m 계주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니까요. 경기 시작 전 중국 대표팀 관계자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겐 한국에서 온 린샤오준이 있었으니까요. 한때 한국의 영웅이었던 그가 이제는 우리의 금메달 희망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이미 붉은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휘날리는 오성훈기들, 린샤오준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의 함성들. 그러나 빙판 위에서 펼쳐질 드라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됩니다. 혼성 2000m 계주 결승.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경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한국의 최민정은 마치 얼음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죠. 우리 선수들의 거친 견제에도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린샤오준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린샤오준이 코너를 돌다 미끄러지는 순간 경기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금메달 종목이었던 혼성계주는 그렇게 한국의 품에 안겼죠. 그날 저녁 선수 대기실 앞에서 린샤오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단순히 메달을 놓쳐서였을까요? 태극마크를 떼고 오성훈기를 달게 된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리 기자님, 스포츠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장진 감독님의 담담한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질 경기들에서 한국은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요. 기자님, 임효준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적 변경 그 이상입니다. 중국 쇼트트랙팀의 한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6년생으로 올해 29세인 린샤오준은 한국에서 쇼트트랙계의 제2의 안현수로 불리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의 기량은 특별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가리지 않는 추월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특히 최근 인코스 추월 시 임패딩 실격 판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의 아웃코스 추월 능력은 무기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순간 스피드와 순발력이 장점이었죠. 체구는 작았지만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17일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상황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그는 2021년 3월 중국 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그는 중국 대표로 돌아왔습니다. 8일 열린 남자 500m 결승에서 41초 150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죠. 한국의 박지원과 장성우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한 가운데 그의 승리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혼성 2000m 계주에서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그는 두 바퀴를 남기고 패인 얼음에 스케이트 날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금메달 시상식에서 그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에이스에서 중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 그의 여정은 너무나 드라마틱했습니다. 스포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포츠의 매력이 아닐까요? 장진 감독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린샤오진의 이야기가 단순한 스포츠 뉴스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남자 500m 결승전이 열리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승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유니폼의 린샤오진과 파란 유니폼의 한국 선수들이 나란히 입장하는 모습은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죠. 출발선의 선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중국의 린샤오진, 한국의 박지원, 장성우, 김태성, 그리고 중국의 술룽. 5명의 선수가 출발선에 선 순간 경기장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00m, 단 4바퀴의 레이스지만 이보다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빙판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출발에서 접촉이 일어나며 재출발이 선언됐죠. 두 번째 출발에서는 한국의 김태성 선수가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출발, 마침내 진정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박지원이 가장 불리한 바깥쪽 레인에서 출발했지만 놀랍게도 두 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치 모터를 단 듯 린샤오진이 박지원을 추월하는 순간 경기장은 폭발하듯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41초 150 그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린샤오진, 린샤오진. 관중들의 함성 속에서 그가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코치진과 포옹하는 순간 그의 어깨는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41초 398로 은메달, 장성우가 41초 442로 동메달을 차지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이목이 린샤오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 금메달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혼성 2000m 계주에서 그는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가 넘어지는 불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두 바퀴를 남기고 패인 얼음에 스케이트 날이 걸리며 넘어진 그 순간 중국의 금메달 희망도 함께 무너졌죠. 과연 우리 중국이 린샤오진 선수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대회가 끝난 후 저는 이 질문을 계속 곱씹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휩쓸었습니다. 반면 우리 중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에 그쳤죠. 그나마 린샤오진이 없었다면 금메달은 단 1개였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 500m 경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6년간 우리의 동무대였던 종목에서 한국의 김길리, 최민정, 이소연이 금은동을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 중국 선수들은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걸까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최민정과 김길리의 환상적인 호흡, 박지원의 압도적인 기량, 새롭게 떠오른 이소연까지. 한 선수가 은퇴하면 또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우는 완벽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빙지를 일부러 좋지 않게 관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선수들의 발목을 잡았죠. 반면 한국 선수들은 어떤 컨디션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진 감독님의 호랑이 이빨 뽑기 발언이 더욱 실감납니다. 우리의 홈 2점을 모두 활용하고도 심지어 한국의 전 에이스였던 린샤오진까지 영입했는데도 한국의 벽을 넘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의 쇼트트랙은 단순한 스포츠 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전설이 되었죠. 한 빙상 전문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자 500m 결승전.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26년간 지켜온 여자 500m 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금메달, 김길리, 은메달, 최민정, 동메달, 이소연. 해설위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중국 선수들은 결승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5명의 결승 진출자 중 3명이 모두 한국 선수였고 그들은 말 그대로 싹쓸이를 해버렸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순간입니다. 옆자리에 중국 해설위원이 탄식했습니다.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대회에서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왔고 그래서 우리의 기대도 컸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마치 모터를 단 듯한 스피드로 질주했고 김길리 선수의 폭발적인 순간 가속은 우리 코치진의 입까지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레이스가 가능한 걸까요? 취재를 위해 만난 한 빙상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 몇 명을 보유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주니어 선수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선배들의 기술과 경험이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종목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부러 빙지를 좋지 않게 관리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 없는 기량을 선보였죠. 장진 감독님의 말씀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오랜 라이벌이자 모든 역량이 뛰어난 한국과의 경쟁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들을 이기는 것은 정말 호랑이 이빨을 뽑는 것과 같죠. 저는 기자로서 이 부분을 쓰기가 많이 망설여집니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러워. 그냥 더러워. 술룽 선수가 5000m 계주 결승을 마치고 공동 취재구역을 빠져나가며 외친 이 말은 저를 포함한 많은 중국 취재진의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왜 내 반칙인가? 공정한 판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쇼트트랙의 재미가 사라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술룽 선수를 보며 저는 문득 우리 장진 감독님의 스포츠는 원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술룽 선수 본인이 500m 결승에서 린샤오준의 엉덩이를 밀어주는 장면이 포착되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떠했습니까? 빙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친 견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취재를 하면 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중국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스포츠 등 일부 매체들은 혐한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지만 정작 경기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압도적인 기량은 명백했습니다. 중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기본적인 스포츠맨십을 더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중국 빙상 전문가의 쓴소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결과에 승복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대회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메달의 색깔을 넘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한 대회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한국 대표팀의 금메달 레이스가 펼쳐질 때마다 나는 그들의 경기 매너에 주목했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보여준 침착한 레이스 운영, 김길리 선수의 정정당당한 추월 기술, 박지원 선수의 흔들림 없는 집중력, 그들은 실력으로 승부했고 결과에 당당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빙지를 일부러 나쁘게 관리했다는 의혹, 거친 견제와 접촉으로 인한 잦은 반칙, 그리고 패배 후 술룽 선수의 더럽다 하는 외침까지. 이것이 과연 스포츠 강국의 모습일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여자 500m였습니다. 26년 만에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한국 선수들은 어떤 과도한 세리머니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을 뿐입니다. 500m에서 우리가 진 것은 실력 차이였어요.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기량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졌다고 더럽다고 외치고 판정에 시비를 걸고 이게 과연 스포츠 강국의 모습일까요? 신화스포츠 기자실 오후 11시 27분 마감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류에이, 당신 미쳤어. 왕쯔창 기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기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제 컴퓨터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중국 쇼트트랙, 반성해야 한다.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 제가 방금 전송하려던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이 쓴 다른 기사들도 봤어. 더러운 경기가 아닌 더러운 태도. 패자의 변명은 더 이상 없어야. 이게 중국 기자가 쓸 말이야? 왕 기자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옆자리에 장민 기자도 거들었죠. 리웨이,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당신이 뭘 알아? 빙질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졌나요?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설명해보세요. 왜 같은 빙질에서 한국 선수들은 완벽한 레이스를 펼쳤는지.
왜 우리 선수들만 넘어지고 반칙을 했는지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우리는 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럽다고 소리치는지. 이게 스포츠 강국의 모습인가요? 당신 정말 매국노야. 왕 기자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왜 매국이랍니까?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 아닐까요? 다음 날 예상대로 온라인은 제게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매국노, 한국 돈을 받았나, 기자 자격 박탈해야 등등.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더 날카롭게 써내려가려 합니다. 진정한 기자라면 인기 있는 글이 아닌 써야 할 글을 써야 하니까요. 장진 감독님도 인정하셨잖아요. 한국을 이기는 건 호랑이 이빨 뽑기와 같다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기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왕 기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이런 기사를 쓰면 독자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국 그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다음날 온라인에서는 제게 매국노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기자라면 승패를 떠나 공정하게 써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진 감독이었죠. 리웨이 기자, 당신의 기사를 봤습니다.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어제 올린 기사로 이미 SNS에서는 매국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아니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고개를 들어보니 장진 감독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승리만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죠. 한국 쇼트트랙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 때문이 아닙니다. 감독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패배에도 당당하고 이겨도 겸손합니다. 최민정 선수가 넘어졌을 때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죠. 린샤오준이 금메달을 땄을 때도 박지원 선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술룽의 행동을 보세요. 더럽다며 소리치고 판정에 시비를 걸고.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일까요? 장진 감독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울이었습니다. 때론 쓴 약이 병을 고치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기사를 썼습니다. 진정한 강국의 조건, 한국 쇼트트랙에서 배우는 교훈. 이번에는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저는 놀라운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한 코치진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리웨이 기자님의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스포츠 기자로서의 용기 있는 시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메일을 읽으며 제 눈시울이 부르렀습니다. 지난 며칠간 받았던 비난과 질타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그분이 들려준 한국 쇼트트랙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의 강점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 쇼트트랙을 만든 비결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선수 육성 시스템이었습니다. 메달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인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맨십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메달만을 쫓다가 정작 스포츠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빙지를 일부러 나쁘게 하고 거친 반칙으로 상대를 방해하고 패배하면 판정에 시비를 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술룽 선수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시작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메달은 언젠가 녹슬 수 있지만 이런 가치는 영원히 빛날 테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날 훈련장에서 본 광경입니다. 린샤오준이 한국 선수들과 포옹을 나누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죠.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깊은 깨달음의 증거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대회의 진정한 승자는 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한 한국도 호미점을 누린 중국도 아닐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점,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승리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이 연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보여준 진정한 강국의 모습을 목표로 우리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도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들처럼 실력과 스포츠맨십을 겸비한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중국의 리웨이 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그들은 단순히 빙상 위의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준 멋진 선수들이었습니다. 6년 만에 중국의 아성을 무너뜨린 여자 500m, 솔롱의 거친 반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대담함, 임효준과의 제외에서 보여준 성숙한 모습까지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 강국의 면모가 아닐까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